장관님,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이 넘어섰는데 지금 신변 보호 대상자가 3만 1,527명으로 95.5%에 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한다는 게 뭐였죠? 경찰청한테 위탁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5년마다 갱신을 한다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그냥 계속 갱신을 해서 거의 90% 이상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통일부가 어디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신변보호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탈북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의원실을 확인해 보니까 탈북 17년째인데 올해 8월 달에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 이후에야 처음으로 신변보호 연장 동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 동의 없이 그냥 알아서 다 하고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었는가. 그리고 실제 정작 필요한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통일부가 경찰에 위탁했다 그러지만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2017년 12월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네, 저도 정책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5.24 조치를 비롯해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행위 등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의하면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에 하나에 적용한다.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결격,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 국회 체결 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키려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나 이런 과정이 생략됐죠. 네, 절차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몇 가지 교류협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창현 교류협력국장이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안 계세요? 어디 갔어? 지금 설명으로. 네? 의원실에 설명. 이병원 단장 없어요?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를 보냈어.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 기획단에서 온 답변을 보면은 전혀 장관님의 말과 틀리게 답변을 해왔어요. 전혀 준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거친 안보상 조치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이게 써놨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너무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서 체크해 봤어요, 단장님? 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이병원입니다. 이병헌 단장님 생각은 장관님 말씀처럼 5.24 조치나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 조치가 다 법적 절차에 맞게 된 거라고 봅니까?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좀 미비점이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남북관계발전법 이 23조에 맞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북에 대해서 뭘 안 지킨다 그러지만 우리도 이런 면이 되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선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좀 보완해서 이 답변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단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누가 이 답변서를 썼고 어떤 근거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평통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통련 의장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공소장에 한통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랬는데 그때 이 한통련을 이적 단체로 지명하게 된 대법원 판결이 77년도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당시에 간첩으로 유죄 선고를 받던 김정자 씨 배우로 한통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적 단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민통 의장을 경력을 이유로 반국가단체 수괴죄의 적용을 받아서 사형이 선고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첩을 몰렸던 김정자 씨가 2013년 5월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미 반국가 단체 수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한통령과 그 제1동포들은 그 구성원인 제1동포들은 73년도에 결성이 된 이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해 왔는데 이런 한통령 단체 출신들이 이번에 평통 자문위원으로 들어왔습니까? 현재 일부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간부나 이런 그 그러니까 사람들 일부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없습니다. 예. 일본 중부지역협의회 소속 30여 명이 한통령 출신들이 평통 자문위원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단 사퇴를 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집단 사퇴한 것은 사실인데 예. 저 나고야 위원장이 한통령 소속원이라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설령 사실이다 할지라도 한통령이 이적 단체가 아닌 게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 재심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걸 이유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장관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방북자 비자 면제 제한 조치에 관련돼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 미국이 지금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한테서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 통일부에서 방북 그 승인 신청서가 그런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제한 조치에 대한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외로 인정은 안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종의 그 좀 부속적인 문서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북교류협력협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예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통일부하고 상의해가지고 통일부에서 공식 방문 허가 내준 경우에 그 비자 웨이버 제한의 예외 조치로 뭔가를 좀 받아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 대사관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워낙 사례가 아직 아주 없기 적은 때문에. 숫자라서 근데 미 정부의 비자 안내 웹사이트에 보면은 방북자 비자 면제 제한에 대한 예외 조치로서 외교, 군사 등 공무 목적 방문에 한하여 예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플로매틱 앤드 밀리터리 퍼포스라는 구체적 사례들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일부랑 협의를 해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신청자가 많아질 때는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 지금 그 하나센터가 32개까지 늘어났다가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23개로 3분의 1이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탈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작 더 필요한 하나원 센터가 32개에서 23개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일단 그 입국자 수의 감소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아니 입국자는 늘어나는데 증가율이 감소됐을 뿐이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입국자 이게 수- 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증가율이 줄어들었을 네네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32개가 23개로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지역별 편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탈북민들이 많이 정착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은 그 많이 정착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은 하나센터를 좀 더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센터는 아시다시피 그 지방자치단체에 좀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하나센터가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통일부 장관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되셨는데 지금 가만히 얼굴이 그냥 안 돼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장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남북 관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뭐 여야원들 다 공감하지만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중적 존재이고 상당히 국제적 스탠다드에 봤을 때는 또 안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원들께서 질문하신 거 보면 항상 북한을 주적이라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적대 의식을 고취하고 모든 것은 다 미국의 제재위원회 검사를 받으라 그러고 조그마한 거 하나 북한에 가져간 것도 다 제재 대상인 걸 검토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왜 못 푸냐고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데 계속 한미동맹 중심 미국이 시킨 대로 따라다녀야지 왜 미국의 요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냐고 공격해 왔던 그런 측면에서 왜 또 북한을 못 푸냐 이렇게 말하면 상호 모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번에 축구도 마찬가지로 이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노골적으로 평양선언 이후에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어찌됐든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전환이 될 정도로 북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도 3자 회담을 절대 안 하겠다고 북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북이 대한민국 참가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못 들었어요? 제가 아는 것은 나도 해리스 대사한테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북이 통미봉남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백수산까지 가고 평양선언 15만 군중 앞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배려를 했는데 돌아가서 한 게 뭐 해준 게 있냐라는 불만의 표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성과를 다 홍보해놓고 돌아와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가조차도 안 해주고 타밀플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타밀플루 이거 준다 만다 하다가 무슨 트럭 때문에 제재 걸려서 안 된다고 끌어보니까 이게 안 돼 버렸죠.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제안을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도 서한을 보냈고 네. 공동 남북 방역 협력 추진 필요성 관련 대북 통지문도 9월 18일 날 전달했는데 답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이렇다 봐요.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어떤 아프리카 열병을 지원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 걸림돌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林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북한에 지원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진단 장비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가 거론되는데 이것은 간단한 장비가 아니고 컴퓨터가 필요해서 DNA 추출을 위한 유전자 추출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장관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북이랑 이런 걸 협의할 때 미리 우리가 대북 제재위원회나 미국과 상의를 통해 확보할 것은 확보해서 뭘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제재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북이 생각할 때는 아니 미국하고 이야기하지 대한민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미국의 동의 없이 유엔 제재위원회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정부와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하지 않겠냐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해서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남북 협의를 하고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합의했던 부분들은 먼저 제재 면제를 받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재 면제 받은 걸 갖고 남북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월대 사업이라든가 양묘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난 게 있습니다. 남북한이 지금 소강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미 간의 협상도 저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년 11월이 시간적 타임으로 지금 하게 되면 이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또 북미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합의를 대통령 선거에 자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타임테이블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북미 간의 합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용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내년에 가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미 간에 되기 전까지는 남북 대화는 거의 지금 동결 거의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어내서 신뢰를 확보할 것이냐가 그런 과제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막 또 매달리는 방식도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매달리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님?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북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제재에 연계돼서 그게 풀려야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놓은 사업들도 있고 또 9.19 군사 분야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돼서 남북한이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쓰겠습니다. 저는 핵심은 이거라 봅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공항 재개입니다. 이것은 남북 평양선에서도 합의한 바고 그 기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에 무조건 허자라고 제안도 했던 사안인데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슨 남북 올림픽이라든지 뭐 DMZ 평화지대 이런 것들이 북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극장에 영화 보러 가자 어디가 뭐 저 오페라 보러 가자 그러면 지금 밥 먹고 합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한 뭔가를 풀어줘야 그 다음에 진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나진 핫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이거를 뚫어야 줘야 나는 신뢰가 생긴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외교 역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든 그 미측과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북을 설득할 수가 있고 이걸 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한미 간에는 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시작이 되면은 이 문제들에 관련돼서는 예외적 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건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해란 증인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탈북 여성 박사 1호시고 경인여대에서 교수를 했죠. 네, 겸임 교수 지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여서 네, 그때 밥도 한 번 사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우리 탈북자들이 한 3,000명 정도 살아요. 우리 인천에서. 네. 그래서 저는 탈북자 출신을 직접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 네, 근데 저는 이 탈북자의 문제는 이해란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탈북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껴안고 해나가야 될 공통의 과제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해란 씨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죠. 아니요 한 적 없는. 18대, 19대 영입 대상이었죠. 그건 뭐 뉴스에만 나왔다 뿐이지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18대 비례대표 아니에요.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연락 뉴스에서만 듣다 떠들었지 저한테는 한 번 전화도 하신 적 없습니다.
실천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적 없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죠. 반대 집회 나갔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많은데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규탄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탄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일정한 이렇게 잘못은 다른 거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회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탄핵 결정을 부정합니까? 저는 제가 뭐 일반인으로서 부정하고 뭐 인정하고 이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니 본인 연설을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까? 아니 저는 그때 규탄했죠. 왜 규탄했냐면요. 아니, 제가 지금- 바라보기에 아니, 제가 말씀드릴 제가 거예요. 바라보기에 그때 아니, 그렇게 하는 인정합니까 안 것은 합니까 그럼? 뭐를 인정하냐는 그러니까 거죠. 탄핵 결정을 인정 못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제가 대한 인정 안 의견이 한다고 그게 부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저는 거기에 의견을 대해서 듣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야 투쟁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하야 단식하는데 지지하러 갔다 오신 적 있죠. 예, 했습니다. 하야 투쟁을 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묻는 말만 질문했어요. 내가 하지 말아 그랬어요. 내가 예. 왜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예. 아니 그런데 거기서 저는 조갑제 TV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청와대 앞에 왔더니 군인들이 기관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을 놀고 거기서 다 경계를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 책임질 수가 청와대 있어요? 앞에 그 총 들고 메고 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무슨 군인들이 기관총을 들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볼 지금 때는 계엄 그게- 상태도 아닌데 군인들이 아니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베레 못 됩니까? 쓰고 있어요. 그건 경찰이죠 경찰.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이 그게 경찰인지 아니 군인인지 모르지만 20년이 됐다며 대한민국 오신 지. 그래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그런 것만 전문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밥 먹고 함부로 살아야 헤어지지 되니까. 마시라고요. 저는 20년이 되고 군인인 그게 군인들인 줄 대한민국 알았어요. 박사 1호라며 대한민국 박사. 박사가 그런 것까지 또 어떻게 탈북자 합니까? 박사 1호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저는 왜 그게 말을 그러니까 경찰관들하고 왜곡하면 안 옷이 되죠? 다르기 때문에 군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군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총에 권총에 방아쇠 아니 제가 가서 약간 이렇게 보니까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아니 이야기한 거 약간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기관총에 방아쇠에 선을 지금 걸고 들어보세요. 절 보고 우리 그랬어요. 이해란 증인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퇴진해라고 나와서 청와대 앞에 금수산 제가 앞에 그거 대마할 수가 있습니까? 닮아간다고 얘기한 거 아니죠. 뭐라고요? 그걸 닮아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그 북한에서 맨날 듣던 얘기예요. 예? 함부로 그렇게 그런 말씀하지 것들이 마시고. 야 이거 북한이랑 똑같이 닮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궤변을 맞지 됩니까? 마시고 북한이나 우리는 같은 5,000년 역사랑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닮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쨌든 같은 간에.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60박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도 스스로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장 시절에 여든 야든 저는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은 이해란 씨처럼 이렇게 이름이 알리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조갑제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전 조갑제 쓰고 TV에 한 번도 나간 적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전 아니, 조갑제 당시 TV에 여당은 한 번도 나가서 인터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나 의원님께서 조갑제 다시 TV를 다 알아보십시오. 봤다니까? 조갑제 TV에 나온 건 내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는데 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다시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거짓말 안 하기로 선서했지 내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여줄게 일단. 아, 예, 동영상 보여주시는데 저는 조갑제 아니, 말을 기자님하고 한 번도 묻는 인터뷰를 말만 한 적이 대답하세요. 없어요. 아니 안 하면 제가 안 제 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 말씀은 아닙니까? 여든 야든 떠나서 이 탈북자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써먹고 평소에는 다 떠들쳐 보질 않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저는 탈북자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와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고 나은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이 문제가 어떤 정권의 문제로 이해란 씨처럼 이렇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는 걸 쓰면은 탈북자의 실질적인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근데 그 위원님 묻는 탈북자들한테가 말에 물어보십시오. 가만히 그러면 있으시고. 현 정권 들어서 탈북자들이 먼저 더 하는 많은 게 차별을 아니니까. 받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는- 그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저는 야당 시장 때 누구를 들지 모르지만 저도 탈북자들 수없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때 우리 4천 명이 살았다니까 3천에서 4천 정도가 우리 인천에
이해라 씨처럼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만나는 사람만 그런가요? 그렇죠. 뭐, 이게 사람이 저는 탈북자들을 만나니까 다르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정한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는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 가야 된다는 아니 그러면 것이고. 위원님 제가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이용당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까? 저는 그럼 그렇다고 오해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제가 이용 안 당하고 있는데 이용 당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아니, 타인에 그러니까- 대한 완전히 그 아니,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시면 안 거예요. 되죠. 내가 이렇게 우리 이해란 증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인 그 문제는 확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 군인이 이렇게 써 있으면 계엄령 상태에서 그러면 아니 청와대 앞에 가보세요. 갔다 항상 왔어요. 4명, 갔다 5명이 왔어. 서 있어요. 그건 경찰이라고, 저희가 박근혜 경찰.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왜? 그 제가 아무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 베레머 쓴 게 경찰 특공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몰랐어요.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군인이 절대 있는 게 아니고 기관단 총을 맨 군인들을 배치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사진 안 찍은 되는 것도 거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위원님? 아니 이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아니 저 인정을 하지 사진 찍은 게 않습니까? 있다니까요.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라니까. 아니 우리가 경찰 아니, 옷이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게 경찰 옷인지 군인 옷인지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왜곡이 아니죠. 총을 메고 있으니까 메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사실 왜곡입니까? 비례대표 신청한 적이 전혀 없다 이거죠. 없어요. 뭐 신문에 나온 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아무튼 저 생각은 현재 우리 탈북자들 3만이 넘는 숫자 중에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로 전락을 해 있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북한 말투를 쓰게 되면 더 차별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은 여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반성하고 하나씩 개선시켜야 할 과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